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에 이정혜입니다. 좋은 아침 듣고 계십니다.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되는 데릭킴 박사의 뇌건강 이야기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프로그램은 콜 라이프 소스 제공입니다. 예, 트래픽이 좀 좋지 않으셨어요? 뭐 어떤 때 좀 일찍 떠났는데 네. 이상하게 트래픽이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그러면 참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주 금방 도착하시자마자 스튜디오에 앉으셨습니다. 숨 좀 돌리셔야죠. 아, 괜찮습니다. 예.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예. 예. 오늘 그 마무리를 해주신다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만 요약을 하자면은 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제품들은 대부분이 불분명한 성분들로 제조되어 있는 것들로서 약물을 통한 식욕 억제와 음식 배설을 통한 그러니까 건강 악상 상당히 위험한 방법들로서 영양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요. 또 그러니까 비록 살은 빠지되 건강을 해치고 또 나쁜 다이어트 습관을 심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만 해치는 그러니까 악순환을 자꾸 번복시키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반복시키는 것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건강을 상하면서도 살은 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살이 빠진다 하더라도 건강이 많이 상할 것이다. 예. 근데 그 현대에 워낙 비만이 문제가 되고 날씬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 건강 상하더라도 난 좀 살 좀 빼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진짜 살은 안 빠져도 되는데 네. 아주 보기 좋은데도 이상한데 정신이 이렇게 쏠려가지고 그렇게 더 빼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아주 저는 나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우리 의식 구조에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예,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것들은 사람의 신진대사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슬로우 다운 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되도록이면 적은 칼로리 섭취를 섭취해야 되고요. 특히 녹말 음식, 그러니까 빵, 쌀밥, 떡, 밀가루 음식 등 그리고 고기 등 그것들 줄이고 채식을 위주로 하고 또 화학 조미료나 화학 감미료 없이 음식의 재료들의 진짜 참 맛을 즐기면서 네. 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꿔야 하는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는 녹말 음식이나 고기나 그런 거 많이 드셔야 좀 다른 데좀 많이 드셔야 될 경우가 있다. 그거는 저녁은 절대로 삼가하셔야지 돼요. 아침이나 점심을 그렇죠. 주로. 예. 그리고 또 이거가 병행해가지고 꾸준한 운동으로 몸 안에 들어와 쌓이는 칼로리 소비에 어릴 때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요. 네. 그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 마지막으로 살을 빼고 또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학조미료나 설탕 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은 당연히 멀리 해야 되지만 또 그것과 같이 또 먼저 해야 될 것이 우선 다이어트 드링크는 무조건 끊고 네. 녹차나 생수로 대체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일주일 안에 5파운드 이상 솔리드하게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이어트 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냥 설탕 그대로 들어있는 그런 거 못지않게 나쁘다. 설탕 그냥 이게 더 낫죠. 차라리 그게 낫습니까? 낫죠. 그렇죠. 훨씬 낫죠. 어쨌든 설탕은 몸에서 에너지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이런 다이어트 드링크 있는 것들은 독이거든요. 다이어트 드링크에 들어있는 것이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그렇죠. 뭐 사카린이라든지 아스파르테인, 예. 뭐 스플렌다 그런 것들은 독이기 때문에 네. 몸에 지장을 주고 독이 몸에 쌓이면 더 많은 그러니까 그 몸에 쌓이는 독성을 융화시키기 위해서 네.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몸에 더 많이 수분을 이렇게 지탱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됩니다. 차라리 그냥 콜라를 마셔라. 그렇죠. 예. 그 대신 이제 조절해가지고 물론, 마셔라. 예. 안 드시면 거죠. 좋겠지만은 그렇죠. 꼭 드셔야 된다면 차라리 그렇죠.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차 맛도 참 좋아요. 예. 예, 녹차를 드셔라. 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소화기관의 능력을 높이려면 우선 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지 영양실조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장이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음식물의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인데 장이 운동력도 중요하지만은 또 장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 안에서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만들어주는 좋은 미생물들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 됩니다. 네. 이런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얻는다거나 또 음식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번식력을 증가시켜 가지고 건강 상태를 전체적으로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것 청국장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TV 광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액티비아라는 요거트가 있어요. 대는에서 나오는 초록색의 통으로 들어있는 건데 예. 그거 좋습니다. 근데 한국 가게나 식당에서 볼 수 있는 한국식 요구르트는 절대로 아니에요. 아, 그거 우리 이렇게 마시는 거. 그렇죠. 예. 그거는 몸에 해롭기만 합니다. 죄송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스플렌더 들어있고요. 설탕밖에 없고 감미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설탕들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빨에 사이에 탁탁 끼어 붙어요. 그래가지고 충치를 유발하기 굉장히 쉬워요. 예. 쉬운 정도가 아니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청국장이나 또 요구르트 있는 미생물들의 활동이 강화되면은 장 속에 있으면서 독을 뿜는 나쁜 세균들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이 나쁜 세균들이 주는 소화 불량 상태를 또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연히 장의 상태는 건강해지고요. 예. 그러니까 소화기관의 능력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 속에는 나쁜 세균들이 성장이 활발해지면은 그것들이 뿜어내는 독은 이제 몸에 흡수가 되고 따라서 그 독들이 간에 부담을 주고요. 네. 또 면역 기관을 해치고 또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몸 안에 독이 쌓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붓고 또 봄이 아니게 또 몸이 부니까 또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속되면 이제 살이 찌게 되고 예. 이런 이제 나쁜 악순이 또 번복이 됩니다. 결국은 음식은 골고루 많이씩 잘 먹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소화불량으로 영양 보충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 음식은 칼로리 조절해서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씩 잘 먹는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대신 또 몸이 더 붓고 어. 또 살은 안 빠지고 한다는데 이제 여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모든 것의 중요점은 우선 가장 첫 관문은 장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된다. 그것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다. 그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간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이 건강하게 되면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또 신장 또한 그러니까 콩팥 또한 또 자연히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처리된 독과 또 우리 몸 세포가 분비하는 노폐물들이 신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살 빼기 위해서는 신장이 또 건강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 생각에는 뭐 땀으로도 노폐물이 배출된다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땀을 쭉 노폐물이 그렇게 나올 정도로 쭉 흘리는 운동을 자주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나가야 돼요. 네.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장의 건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에서 해독되지 못한 독소들이 신장을 통하게 되면은 또 해독되지 못한 독소들이 네. 신장을 통하게 되면 또 신장에 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또 당연히 또 간이 건강해야지 또 신장도 건강을 유지하니까 예. 또 간이 당연히 건강해야지 됩니다. 신장을 통해서 몸에 쌓이는 독소를 뽑아내려면 우선 또 탄산수나 커피보다 생수를 하루 8컵 이상씩 꾸준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사람은 생수만 마시고 꾸준히 마셨는데 10파운드, 20파운드 이상 뽑았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 살 뺐다? 예, 물 그럼요. 마시고 살 뺐다? 그렇죠. 예. 그게 다른 음식은 다 먹을 거 먹으면서도 그거 하나만 바꿨는데도 살이 빠져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 드시기 중요하고요. 예. 또 살을 빼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항상 운동하면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미국 친구들의 이제 식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먹는 게 다이어트 드링크에 살 뺀다고 하면서 화학 조미료가 잔뜩 감미된 또 샐러드 드레싱 이렇게 된 거 네. 그런 걸 이렇게 또 다이어트 한다고 막 먹어요. 예.
제가 석제스한 거는 그러면 다이어트 드링크 대신 녹차로 대체하고 또 감미된 샐러드 드레싱 대신 비니거랑 올리브만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봐라 이렇게 권장을 했는데 2주일 만에 5파운드에서 7파운드가 그냥 썰리되게 빠졌어요. 네. 그리고 2달 안에 11파운드, 13파운드가 빠졌는데 혈색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 외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체인지된 게 없어요. 그 2개밖에. 네. 근데 생활도 밝아지고 더 자신이 있고 아주 보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예. 또 지탱을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제 권장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우리 그 한국 음식에 뭐 화학 조미료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서양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서양 음식은 이제 보면은 MSG라는 말을 자주 안 쓰고 예. 뭐 food enhancer, taste enhancer, 뭐 food tenderizer, 뭐 meat tenderizer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MSG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그 성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성분에도 이제 요즘에는 애매모호하게 나와요. MSG 말 안 쓰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생각에 이제 다시 달을 먹는 거 있잖아요. 네. 미원 대신 먹는다고 네. 착각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해요. 계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계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샐러드 드레싱 이런 것들도 우리가 100% 믿고 이렇게 먹기는 참 예, 어렵군요. 그리고 보통 샐러드 드레싱에 들어가는 오일 있죠. 예. 그거는 가장 가치가 낮은 오일을 쓴대요. 트랜스팻일 수도 있나요? 트랜스팻은 아닌데 예. 베지터블 오일을 쓰는데도 가장 질이 낮은 것 버리기 일보 직전 거기다 감미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그 직접 만든 사람한테서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 안 먹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왕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올리브 오일 하고 거기에다가 비네거하고 아니면 한국 사람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간장에다 식초해서 설탕 조금 넣고 후춧가루 뿌려가지고 이렇게 버무려서 먹는 예. 거. 차라리 그렇게 그게 드시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혀 끝에 단 좋은 맛있는 음식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는 큰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리고 또 살찌는 것을 방지하려면은 또 몇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우선 좀 전에도 약간 멘션했는데 저녁 늦게 많은 탄수화물의 섭취는 절대로 안 해야지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우선 섭취된 다음에 소화대가 섭취된 다음에 간에서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온 몸으로 퍼져서 우리 세포들의 에너지원이 되는데 저녁 늦게 섭취하는 탄수화물들이 포도당으로 분해돼가지고 온 몸으로 퍼졌을 때 너무 늦게 식사하신 관계로 몸의 활동량과 신진대사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네.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여지지 못하고 세포에 남아있다가 취침 중에 지방으로 축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히 또 당뇨 있는 사람 더 심하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저녁 늦게 저녁 예. 늦게 탄수화물 있는 건 절대로 드시면 안 되죠. 예. 아주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녁 식사 중에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안 하셔야지 돼요. 한국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예. 그러면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했을 때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은 포도당을 쉽게 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체내 알코올 성분, 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도당을 이제 간 밖으로 내놔가지고 온몸 세포로 번지게 하거든요. 네. 근데 저녁 늦게 먹으면은 간세포에서 그러니까 알코올이 있으면 우선 간세포에서 포도당이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니까 간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변화시키고 그러면은 세포 안에 이제 지방이 쌓이게 돼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되는 거고요. 지방간의 원인이 늦은 음주가 그렇죠. 네, 가장 원인. 치명적입니다. 음식 예. 많이 드시면서 드시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포도당이 몸에 늦게 이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세포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알코올이 분해가 됐어도 네. 그래도 그게 밤에 잘 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몸에 퍼져가지고 또 몸에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네. 몸에 붓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또 이정희 아나운서께서 포인트하신 것 같이 결국 살찌느냐 안 찌느냐의 문제는 또한 정신 건강의 문제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로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데 그 올바르지 않은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식생활을 연결을 해서 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살찌고 다이어트하고 안 한다 하는 거는 정신건강, 생각 예. 그 문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면은 쓸데없는 약물 섭취로 건강을 해치면서 비쩍 마르는 것보다는 나이에 걸맞게 음식 조절을 하시고 또 적당하게 운동하시고 또 그래가지고 올바른 간 작용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올바른 간을 간 작용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을 좀 드시고 많이 예. 드시고 건강한 생각과 삶 그리고 건강한 체력 유지하는 것이 그냥 삐쭉 말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건강하지 않은 것보다는 그렇죠. 훨씬 그게 아름답다. 그렇죠. 그게 베스트 다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로 이 시간 통해서 뇌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몇 주간은 계속해서 이 다이어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과 알지만 실천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콜 라이프 소스 제공의 데리킨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